제 이름은 호시가 미유키, 24살의 회사원입니다. 이번엔 저희 회사의 꼰대 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 입사 2년 차이며 어느 제약회사의 영업부 소속입니다. 제약회사의 영업사원들은 의사를 상대로 영업하거나 각 병원의 임원들에게 우리 회사의 약품을 파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물론 접대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비해 야근이 잦은 편입니다. 하지만 일 자체는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업무에 보람을 느끼며 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제 상사이기도 한 칸바야시 부장인데 엄청난 꼰대십니다. 알았나? 실적을 못 올리는 놈은 월급 도둑이나 다름없어. 이 일이 끝날 때까지 퇴근하지 마. 여자 주제에 어딜 건방지게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란 말이야. 유급 휴가? 다들 열심히 일하는데 너만 쉬겠다고? 이런 사내갑질은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칸바야시 부장은 이 회사에서 25년을 일했다고 해요. 아마 버블 시대의 가치관이 그대로 굳어진 거겠죠. 부하의 업적은 상사의 목, 상사의 실수는 부하의 목.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심지어 성희롱 발언과 행동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여직원들 사이에선 소문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인데도 신고를 당하지 않았던 건 고점 사원인데다 타부서에서의 영향력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섣부르게 신고했다가는 역으로 본인이 좌천되거나 강등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부당한 처우들을 꾹 참고 받아들일 마음 따위 일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꼭 버블 시대의 자네 같은 이놈에게 복수하겠노라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하기 위해 회사로 가던 중이었는데 야! 네 문자 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출근 중에 쓰러진 사람을 만났는데요. 구급대원분이 부탁하셔서 그분과 병원까지 같이 가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안 믿기시겠지만 진짜예요. 저도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내 말은 지금 생판 네가 남을 따라갈 정신이 있느냐 이거야. 오늘 아침에 다나카랑 거래처 미팅 가기로 한 거 잊었어? 하지만 생명이 걸린 문제여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가 도와줄 의무는 없는 거잖아. 너 때문에 계약 놓치면 책임질 거야? 일단 다나카 선배한테도 연락드렸는데 선배님은 제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다녀오라고 하셨거든요. 닥쳐! 그걸 왜 너희 맘대로 바꿔? 짬밥도 안 되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됐으니까 일단 회사로 들어와. 얘기 좀 하게. 그날 아침 저는 회사로 출근을 하던 중이었는데 괜찮으세요? 제 앞에서 60세 정도 되신 할아버지가 고통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쓰러지신 겁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설마 심장이 멈춘 건가? 저는 곧바로 심폐소생술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구급차가 도착할 때쯤 겨우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그 후 상황 설명을 위해 저도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상황 설명을 끝낸 후 부장님께 라인을 드리게 된 거죠. 그때 마침 할아버지의 가족분들도 달려오셨고 그분들의 감사 인사를 받고 나서야 회사로 출근하게 된 겁니다. 부장님의 반응을 얼핏 예상하긴 했지만 장난해 지금? 생판 남인 할배 살린다고 정작 중요한 미팅을 빠지다니. 내가 어떻게 할지 각오해. 거의 1시간 정도 혼이 났습니다. 다행히 미팅은 선배님이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사정이 사정인 만큼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걸 이해해 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한테 벌을 줘야겠어.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해놔. 알았어? 알겠습니다. 사실 해고될 줄 알고 좀 쫄아 있었는데 청소로 끝나서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상부에도 보고했다고 해서 승진이나 연봉에도 영향이 갈까봐 그게 좀 불안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승진이나 연봉 욕심이 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미친 꼰대 같으니 미팅도 성공적으로 끝났다는데 진짜 왜 저래? 그래도 저는 제가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 미팅이 뭐 그리 대수라고요.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쯤은 요즘 초딩들도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저 부장이 이상한 거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어. 라며 속상한 기분을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변론은 부장 성에 안 찼나 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야, 업무 상황 보고해. 네, 부탁하신 일은 모두 끝냈습니다. 이제 슬슬 퇴근하려던 참인데요. 퇴근이라니 안 돼. 근데 이제 할 일도 없는데요? 미팅도 빵꾸낸 주제에 태도가 아주 당당하구만. 일이 다 끝났으면 그 외에 다른 일은 없는지 묻는 게 순서 아닌가? 네, 그 외에 다른 일은 없나요? 아주 시건방지네.
아이 됐고, 영업부 자료 창고가 완전 엉망이던데 창고 정리 좀 해놔. 급한 건 아니잖아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넌 뇌가 있냐 없냐? 아주 멍청하기 짝이 없어. 내일은 또 내일의 일을 해야지. 지금 당장 해. 미팅을 빵꾸낸 인간은 거부할 자격도 없어. 알겠습니다. 퇴근 시간은 그 전에 기록해두도록. 그 정도 일로는 야근 수당 못 주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부당한 열정 페이를 강요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면 몰라도 항상 이런 자빌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일 이후로 저한테는 제대로 된 영업일도 안 줬습니다. 또 빵꾸 내려고? 회사가 니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는 줄 알아? 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피해를 준 적도 없을 뿐더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항상 사전 대책도 미리 해뒀습니다. 딱 한 번 그랬다고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세울 이유는 없는 거죠. 덕분에 저는 자비를 비롯한 서류 작성 등의 사무 업무만 하게 됐습니다. 더 가관인 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날이야? 자넨 일도 못하는데 남친도 없나? 참 불쌍한 여자구만. 나랑 하룻밤만 놀아주면 없던 일로 해줄 수도 있는데. 막 이러고. 전보다 더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이 새끼를 바다에 수장시켜버릴까? 저도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퇴사까지도 고려했지만 그럼 제가 꼭 도망치는 것 같아서 접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복수하고 말겠어. 제 마음속엔 복수의 불꽃이 이글거렸고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밤 회사 근처 바에 들리게 됐어요. 마스터, 한 잔 더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는 습관이 들어버린 거죠. 이런 젠장! 그 미친 부장놈! 오늘은 유독 더 화를 내시네요. 마스터는 싫어하는 상사랑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 놈은 뼈와 살에 피부가 붙어있는 존재일 뿐 소시지보다 못한 존재죠. 언젠가 죽으면 흙이 될 거고 태우면 재가 될 거예요. 그니까 소시지보다 못한 존재 때문에 괜히 속 끓이지 마세요. 소시지보다 못한 존재를 두 번이나 말하다니! 머스터드 듬뿍 올린 안주는 어떠세요? 잘 먹겠습니다. 역시 마스터, 장사의 신이라니까. 마스터와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그때 내 생각이 맞았구먼. 혹시나 해서 말을 걸어봤어요. 그날은 정말 고마웠어요. 무려 제가 도와드렸던 할아버지와 우연히 마주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하며 제가 시킨 술도 대신 사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성함은 토미노였어요. 같이 술 한잔 하는데 할아버지는 걱정하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할아버지도 한 말씀 해주세요. 부끄럽네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라고 하시길래 술에 취해 있던 저는 생판남인 할아버지께 제 고민을 마음껏 털어놨습니다. 그 사건으로 받게 된 벌칙부터 부장의 괴롭힘과 성희롱 등 모든 걸요.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토미노 할아버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랬군요. 저 때문에 그런 일을... 아니에요.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이야기를 했나봐요. 아니요. 저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일만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 일로 주눅들지도 않을 거고요. 언젠가는 꼭 그놈에게 뼈아픈 복수를 해주기로 결심했어요. 자, 미유키 씨도 외쳐봐요. 그 꼰대 상사는 소세지만도 못한 인간! 언젠간 꼭 구워 먹을 테다! 미유키 씨는 정말 심지가 굳고 멋진 분이네요. 괜찮아요. 분명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오늘 할아버지랑 이렇게 술 한잔한 걸로 전 충분해요.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덕분에 제 마음도 후련해졌습니다. 아, 토미노 할아버지 너무 좋은 분이셨어. 역시 그분을 도와드린 건 잘한 일이었어. 부장과의 기싸움을 위해 기분 전환도 하고 마음도 더 굳게 먹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날 평소처럼 회사에서 사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장이 제게 라인을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모니로봇 국립의대로 와. 저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죄송하지만 아직 지시하신 일이 끝나지 않아서요. 그건 있다고. 일단 빨리 이쪽으로 와. 엄청 급한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일보다 이쪽 일이 더 급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모니로봇 국립의대는 부장님 담당이시잖아요. 근데 굳이 제가 갈 필요가 있나요? 됐으니까 그냥 오라면 좀 와. 왜 그러시는지는 알려주세요. 이번에 내과 교수님이 새로 부임한 건 알고 있지? 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분이 곧바로 널 지명하셨어. 저를요? 본 적도 없는데 왜 저를... 내가 아냐? 벌써 난 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튀어와. 한 번만 더 빵꾸내봐. 그땐 해고야. 네, 알겠습니다. 모니로봇 국립의대의 내과 교수님은 옛날부터 우리 회사와 사이가 좋은 최우수 고객입니다. 저도 그분을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아직 새로 부임한 교수님을 만나뵌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명하신 이유가 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용건은 부장님의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의 교수 토미노입니다. 헐! 무려 그때 그 할아버지가 의사 가운을 입고 제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즉 그날 제가 구한 사람은 우리 회사의 최우수 고객이신 모니로봇 의대의 내과의 교수였던 거죠. 깜놀한 저를 위해 할아버지는 사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제게 어떻게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가족들도 제 이름 말곤 아는 게 없다고 했답니다. 가족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괜히 멋쩍어서 제 이름만 말하고 얼른 자리를 떴었거든요. 그래서 탐정을 통해 저의 신분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다만 제 뒷조사를 했다고 하면 좀 꺼림칙하니까 우연을 가정해 바에서의 만남을 도모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토미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신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일단은 이 사태의 원흉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시며 넋을 놓고 있던 칸바야시 부장을 노려봤습니다. 토미노 교수님의 눈초리에 부장의 얼굴은 새파래졌습니다.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에게 꽤 무례한 행동을 한 것 같더군.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당신같이 이익만 추구하는 영업사원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당신이야말로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쓰레기죠. 슬프게도 그런 쓰레기들과 한패가 되어 단물만 쪽쪽 빨아먹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제가 교수가 된 이상 그런 유착관계를 없애기 위해 이 병원을 개혁하고 있어요. 그 후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눈치챈 부장은 교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토미노 교수님, 부디 앞으로도 계속 저희 회사와 계약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모든 편의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어디로 들은 건지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크게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미안하지만 그쪽과의 계약은 종료하겠습니다. 나중에 회사 측에도 이런 제 생각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영업사원인 칸바야시 씨와는 신뢰관계를 쌓을 수 없다고 말이죠. 이 한마디에 칸바야시 부장의 얼굴은 새파란 걸 넘어서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부장은 어느새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이대로 대머리까지 가자! 이 소세지보다 못한 인간! 그치만 제가 얘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생명의 은인인 저분의 의견을 믿고 싶은 겁니다. 당신 말대로 확실한 증거가 없긴 하지요. 그러더니 교수님은 저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드디어 칸바야시에게 복수할 기회가 온 겁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아가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증거 말인데요. 제 핸드폰에 쓰러진 교수님을 응급처치하느라 거래처 미팅에 못 갔을 당시의 라인이 남아있어요. 너!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 노트북엔 부장님이 저를 괴롭히고 성희롱했을 때 음성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이 파일들을 모두 토미노 교수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지금 제 폰에 그 음성 파일이 있는데 재생해 볼까요? 장난해 지금! 생판 남인 할배 살린다고 정작 중요한 미팅을 빠지다니! 내가 어떻게 할지 각오해! 이건 누가 들어도 100% 부장님의 목소리군요. 네가 지금 미쳤구나! 감히 날투된 증거를 들이밀다니! 교수님, 정말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호시가 씨가 준 데이터가 진짠지 아닌지는 조사해보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말도 안 돼! 당신은 이제 끝이야.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 건지나 생각하세요. 최우수 고객을 놓친 부장은 이사님께 엄청 박살났으며 결국엔 강등 처분도 받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등된 부장은 전과 같은 영향력을 잃게 됐고 다른 사원들은 그를 사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고소했습니다.
물론 저도 수많은 증거로 부장을 고소했습니다. 결국 부장은 강등 처분에 해고까지 당하게 됐고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떠안게 됐습니다. 부장이 회사를 관두던 날 날 채용해줄 회사는 얼마든지 있어, 멍청하긴. 두고 봐, 내가 너희들한테 꼭 복수할 거니까. 꼭 어디서 많이 본 빌런 마냥 짓거려댔습니다. 사실은 부장의 사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한 직원들이 모여 칸바야시 피해자 모임을 설립했고 부장의 악행을 SNS에 가능한 한 많이 퍼뜨렸습니다. 부장은 버블 시대의 잔재?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개꼰대 상사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화제의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취업은 물 건너갔으니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나요? 뭐 제 알바는 아닙니다만 제 마음속에 이글이글 불타오르던 복수의 불꽃을 잠재운 저는 통쾌한 기분으로 회사를 관뒀습니다. 지금은 의대생으로서 매일 열공 중입니다. 부장은 관뒀지만 회사는 여전히 블랙 기업이었습니다. 부장에 대한 복수도 끝났으니 이 회사에서 일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근데 저 사실은 의사를 목표로 공부하던 학생이었어요. 그것도 토미노 교수님이 계신 모니로봇 국립의대를 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대학교 4학년 때 엄마가 병으로 쓰러지셔서 저는 대학을 관두고 엄마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날 바에서 저는 교수님께 이 이야기도 했었어요. 부장의 일이 해결된 후 교수님은 제게 엄마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사코 거절하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인걸요. 이 정도는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당신 같은 의사들이 더욱더 활약해줘야 해요. 당신에게 그런 의료인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난 거예요. 제가 살아났다는 건 당신이 아직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지요. 교수님의 말씀대로 제 마음속엔 아직 의사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교과서, 노트, 자료, 레포트 무엇 하나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의사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복학할 때도 도움을 주신 덕분에 다시 의대생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포기했던 제 꿈을 다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제일 기뻤습니다. 제 동기들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는 그 누구보다도 큽니다. 언젠가는 토미노 교수님과 같은 의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도록 이 한 몸 다 바쳐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